좋아요, 구독.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하는 코너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 센티멘탈로 메디톡스 그리고 펀더멘탈로 메리츠 금융주주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주가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빠져도요. 바이오주 좀 오르는 게 있고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지수가 좀 덜 내려왔는데 오히려 올랐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잘 골라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메디톡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죠. 차트, 메디톡스 보면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뭐 이런저런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식약처하고도 뭐 계속 소송이 있었고, 대웅제약에 관련해서도 좀 노이즈가 있었고, 휴젤 관련해서도 노이즈가 있던 이런 회사입니다. 계속 그런 법정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노이즈가 있던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보시세요.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 그 매수세가 들어와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개사라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그냥 10개사 대형사하고 바이오사, 제약사, 바이오사를 이렇게 한 걸 봤습니다만은 금년에 뭐 제약 바이오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재미없는 거에 비해서는 메디톡스는 그나마 잘 견디고 있고 최근에 조금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차별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최근에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리스크가 좀 해소 중에 있다. 이 내용을 좀 볼까요? 대웅제약하고 관련 지금 보톨리눔 톡신균주 도용 이슈. 요거 관련해서도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 여기 간접소치로 관련되는 행정소송도 1심에서 이겼습니다. 아직 뭐 2심 남아있고 지금 나온 지가 벌써 이게 케이스가 시작한 지가 1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2심이 언제 끝날지 3심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미지 실추됐던 게 일단은 좀 회복 지금 추세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해외 쪽에도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사업 확대 가시화가 있다. 그래서 MT10109L이라는 이런 액상형 톡신을 이제 수출함에 있어서 미국에 지금 직접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SK증권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여기는 팩트를 보자. 팩트, 사실이죠. 사실만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측 말고 진짜로 뭐가 사실인지를 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2분기 실적은 자기들 추정치하고 부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수 쪽에서는 코어톡스라고 해서 메디톡스에 이제 대변되는 건데 예전에 메디톡스라는 걸 많이 했답니다. 근데 이제는 내수 쪽에서는 좀 기능이 좋고 수익성도 좋은 코어텍스를 가기 때문에 수익성도 살아나고 매출도 살아나고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메디톡신 판매가 호조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는 정상화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행정소송 1심 승소한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대웅제약하고 하는 이런 것도 우려가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밀렸었는데 그거 사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해외 진출 모멘텀을 감안시 주목할 이유가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그렇게 재미가 최근에는 4월부터는 없었던 이런 주가인데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는 걸 보고 계속 지지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쫙 봤더니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최근에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간밤에도 그랬고 계속 최근에 조금 오르려고 하잖아요. 어제 빅테크 떨어지고 반도체 떨어지고 했습니다만 바이오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먼저 시그널이 나오고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역사적 밸류밴드로 보겠습니다. 역사적 밸류밴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PER로 봐도 그렇고 PBR로 봐도 제가 PBR 많이 보죠. PBR은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BR로 보면은 중앙 정도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리레이팅이 된다면 상방으로도 열려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PBR로 좀 볼까요? 메디톡스 3.8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여기보다는 조금 낮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 대웅제약, 휴젤 이쪽보다는 조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디톡스가 뭐 수익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고 해외 쪽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산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해외 쪽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나가는 게 벌써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직접 나가려고 하면은 뭐 커미션이나 이런 거 없이 자기들의 수익성을 다 당겨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보면은 사실은 글로벌 3상 같은 거는 해외 업체의 손을 잡고 해외 업체가 투자를 하게 만들고 글로벌 3상 임상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부탁하는, 요청하는 이런 저자세로 나가는 이제 국내에 제약바이오가 상당했는데 이 회사는 자기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직접 진출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익을 많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런 톡스 같은 거는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주 피부 미용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 경쟁력만 있다고 하면은 뭐 괜찮죠. 그래서 좋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상당기한 아주 껌딱지같이 이렇게 41만 원에 붙어 있네요. 그런데 목표 주가 괴를 75%나 되더라고요. 목표 주가 괴리 이게 75%가 반드시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상방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좋은 메디톡스를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펀더멘탈 주식 말씀드려야죠. 펀더멘탈 주식 미국에서도 최근에 금융주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주가가 계속 좋았거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대형 금융사들과 그 주가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그런데 최근에 좀 보시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밀렸다가 7개사 평균, 제가 7개사도 뭐 증권사하고 KB금융지주 같은 데를 좀 섞어놓은 이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주가 강세가 좀 급합니다. 급하게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금융사들의 평균보다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요. 자기 주식도 많이 사고 그다음에 배당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익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런 자기 주식, 이런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잖아요. 이런 모멘텀이 들어올 때 주가가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게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강해서 재료에 대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최근에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좀 뜯어볼 텐데요. 여기서는 밸류에이션은 조금 높아는 보이는데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이 회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주주들이 볼 때 좋은 것들이 많이 이벤트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융회사 그러면 뭐가 자산일까요? 금융회사는 인적, 그 리소스라고 하죠. 휴먼 리소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영업도 하고 뭐 리서치도 하고 하면서 또 투자도 하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없던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삼성증권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주가 뭐 부담 있다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식 자사주 취득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주주 환원율 50%가 지금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많지가 않죠. 뭐 담배임상공사 뭐 KTNG라고 하죠. 거기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50% 넘기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50%를 항상 넘겨왔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밑에 분모가 없어지면 줄어들면요. 분자가 가만히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이 ROE는 올라가게 돼 있죠. 분모가 줄어드니까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프리미엄은 정당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증권 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증권 부분 뭐가 있었습니까? 증권 부분 최근에 부동산 쪽에 많이 들어가서 지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쪽에서 걱정하는 거 알겠는데 금년에 역성장하는 거 맞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후에 더 리스크 관리가 탄탄해져서 회사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롯데건설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롯데건설의 여기는 또 의외로 놀랍게도 오히려 더 PF를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해주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리스크를 기회로 이렇게 삼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기민한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은 이런 회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본 효율성 그러니까 ROE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배당도 많이 하고 자기 주식 많이 사고 그런 거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괜찮다. 그래서 목표 주가 52,000원으로 이 회사는 커버리지를 시작을 했네요. 최근에 주가 상당히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특히 강했고요. 어제 거래량도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이슈가 지금 검토되고 있고 차기 주식이 될지 배당 얘기가 될지 아니면 연말로 가면서 이 회사는 배당 플레이로 또 들어가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데도 좋아할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를 좀 주목하시고 그 역사적 밸류 밴드는 지금 상단에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좋게 보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밸류에이션 지금 PBR로 볼 때는 1.19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PER로 보면 4.3배밖에 안 됩니다. 어제 종가 기준. 근데 시장 얼마입니까? 12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에 있는 아주 싼 회사다. ROE가 아주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고요.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19%입니다. 근데 목표 주가 괴리율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메디톡스, 펀더멘탈로 메리츠 금융지주 말씀드렸습니다.